안녕하십니까. MX바이오 이재현 대표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페리메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추가 아이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리메디 연고입니다. 복합 항생제 연고고 미노사이클린과 메트로니다졸을 섞은 복합 항생제 연고입니다. 최근에 충치가 생기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 이 중에서는. 왜냐하면 35살까지는 충치가 많이 생기고 35살 이후로는 잇몸 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잇몸과 닿아 있는 치아, 안 보이는 치아에 계속적으로 이 35년 동안 치석과 치태가 끼게 됩니다. 스케일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죠. 거기에 세균이 살고요. 세균이 잇몸에 붙으면서 염증이 되는 상황입니다. 임플란트 주위염과 치주염이 다른 거는 자연 치아냐 임플란트냐도 있지만 임플란트에도 이 치석과 치태가 낍니다. 그래서 치주염은 심한 치주염이다라고 하면은 저 잇몸을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다 벗겨내고 원인을 제거하고 염증을 치료를 합니다. 근데 임플란트 주위염은 이걸 아무리 벗겨내도 저 나사에 낀 치석과 치태를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염증이 유발되게 되고요.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 그리고 결국은 저 임플란트를 제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원인은 깊이 형성되는, 그러니까 지금 치료가 안 되고 있는 치주염도 굉장히 깊은 심한 치주염이 치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과 심한 치주염의 공통점은 굉장히 깊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형기성 세균에 저희는 포커스를 잡고 메트로니다졸을 섞어서 치료제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치주질환 환자는 국내에서만입니다. 국내에서 작년에 치주질환으로 치과에 치료를 받은 환자는 1,800만 명입니다. 굉장히 여러 해 동안 지금 다빈도 질병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요양급여 비용은 1조 9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15년 전 정도의 임플란트 주위염이 사람이 만든 질병이다라고 학회에 처음으로 보고가 됐고요. 8년 전 정도에 임플란트 주위염은 진단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처음 생겼습니다. 당연히 치료제는 없겠죠. 전 세계에 지금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제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처음으로 임플란트 주위염 적응증으로 치료제를 지금 현재 임상 3상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은 현재 치료제로는 치료가 안 되니 치료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해서 처음에 저희가 식약처하고 지금 임상 3상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큰 게 이거였습니다. 지금 미노사이클린 단일제제 그리고 메트로니다졸 단일제제가 따로 존재를 하는데 왜 복합제를 만들어야 하느냐, 이 당위성을 제시하라라고 해서 저희가 대한치주과학회와 임플란트학회 그리고 많은 치주과 교수님들께 의견서를 부탁을 드렸고 흔쾌히 써주셔서 그게 잘 통과가 되었습니다. 페리오클린이라고 하는 일본의 선스타사의 기존 치주질환 치료제입니다. 우선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연구자 임상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효과가 있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그 뒤로 저희가 비임상 실험을 통해서 베이스라인은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12주는 이제 마지막 치료를 치료를 4주 동안 하고 8주 동안 지켜보고 12주째 희생을 하는 날 찍은 포토하고 그리고 엑스레이입니다. 보시면은 맨 왼쪽 게 저희 거고요. A사라고 써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페리오클린, 그리고 B사가 국내 제네릭입니다. 염증 치료가 잘 안 되는 것뿐만 아니고 저 뼈의 검은 부분이 차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와 비교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연대 지금 세브란스 병원 치주과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파급력 있는 논문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상 신청을 하고 있고요. 이번 달 내로 승인이 나올 예정입니다.
9월 달부터 임상을 진행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판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매는 제3자 판매로 휴원스 그리고 유한양행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외는 스트라우만이라고 하는 임플란트 회사하고 같이 협업을 할 예정입니다. 예상 실적은 내년에 매출액 40억, 그리고 2025년에는 179억까지, 그리고 해외는 24년에는 살짝 있을 예정이고요. 25년부터 30억 이상의 매출이 나올 예정입니다. 추가 아이템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리메디를 그대로 적은 거는 적응증 확대로 인한 추가 아이템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동물용 페리메디, 그러니까 동물용도 지금 치주질환 치료제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반려견의 80%, 반려묘의 70%가 모두 치주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구내 질환으로 동물병원에 가는 내원율은 17.5%밖에 안 되지만 정기검진, 예방접종, 질병치료, 그러니까 거의 모든 1년 1살짜리도 치주질환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또는 치료로 저희 제품을 모두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 추진 일정은 이건 수출에 대한 것이고요. 25년부터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드름으로까지도 지금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세브란스 병원의 피부과 교수님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7년에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회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내 1위 병원 예약 접수 어플인 똑딱 어플을 만든 비브로스의 공동 창업자이고요. 2018년에 나와서 설립을 하고 2019년에 그 기업 가치 1,000억일 때 모두 엑싯을 하였습니다. 비브로스의 운영 시에 전국 대리점망을 구축을 했었어가지고 치과 고객을 굉장히 많이 확산시킨 격이 있고, 영은퇴 창업가로서 기업 운영 경험과 다양한 영업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세대 치주과 김창성 교수님과 단국대 치주과 신현승 교수님과 함께 계속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는 시드, 시리즈 A, 시리즈 프리 B까지 받은 상황이고요. 현재는 프리 250억 밸류로 포스코 기술투자에서 30억을 받았고, 이번 달에 20억이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40억의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과제는 작년에 아이큐 유니콘에 상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는 19년 3월에 팁스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출구 전략은 1번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선 2번으로 저희는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라우만이라는 회사는 2010년부터 계속적으로 M&A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늘려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템과 저 치주조직 재생제 엠도게인이라는 제품하고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체 영업망입니다. 우선 전국에 대리점망을 만들었었고요. 상급 종합병원은 MX바이오를 창업하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영업을 했었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그리고 부산대 병원까지도 상급 종합병원은 거의 다 이게 선 영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하이라이트입니다. 첫 번째로는 대표자의 스타트업 엑식 경험을 강조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스케일업에 특화된 기업입니다라고 적었는데요. 지금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아이템이 큰 게 2개가 있고, 그 중에 두 번째 아이템을 말씀드린 거고, 2가지 다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뛰어난 영업력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재현 대표님의 발표였습니다. 이번엔 SK증권 최예진 수석님부터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우선 이제 기술 이전을 받아서 이제 만든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MOA 관련해서 사이언스 부분이 조금 IR 할 때 조금 없었던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임플란트 부분에서의 그 부분이 뭐 연고제로 갔었을 때 어떤 기전을 통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기도 한데 혹시 설명 가능하신지. 아, 예. 우선은 IR 자료에 지금 많이 넣지 않은 이유는 이제 시간 관계상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경영회계학과 출신이라서 이제 딥하게 들어가면 약간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리는 현기성 세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기성 세균은 이제 산소가 통하지 않는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녀석을 잡는 게 이제 문제였던 건데 기존의 미노사이클린 단일제제로는 치료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메트로니다졸이라고 하는 현기성 세균을 잡는 항생제를 투여를 해서 같이 작용을 하게 하면은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이 제품은 이 기술은 유한양행에서 기술 이전을 받았는데요. 유한양행에서 초반에 받은 것보다 조성을 굉장히 지금 많이 바꿔가지고 입도 조절까지 해서 효과를 굉장히 높여놓은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입도 조절,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한 건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이게 잘 가야 돼, 세균까지 잘 도달해야 된다. 그리고 치료가 잘 돼야 된다였는데 기존의 치료제들은 뭐 분석해봤을 때 그 스며드는 강도, 그러니까 입도의 중요성을 약간 간과하고 만든 것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한 다음에 그냥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다 보니까 지금 효과가 너무 좋아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 사업은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유한양행에서 기술 이전을 받으셨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모든 기술이 다 지금 맥스바이오로 양도가 된 상황인 건지. 지금 요 기술은 10년 실시권이고 그 뒤로 이제 영업 저희가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유한양행에서 와서 이제 미팅을 했는데 이제 저희를 어떻게 도와주면 될지에 대한 그런 미팅이었습니다. 그럼 전용 실시권이 지금 맥스바이오에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유병호 과장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그 예상 매출액 보여주셨는데 예, 그 부분이 좀 어떻게 도출된 것인지가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3상을 이제 진행하실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비용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영업 계획은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대리점에 판매했을 때 제가 뚝딱 어플을 운영하면서 그 대리점을 통해서 매출이 나왔던 그걸 그대로 가져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업 베이스다 보니까 영업을 이만큼 했을 때 하루에 이제 80개 정도의 치과의 대리점이 많으니까 80개 정도를 영업을 했을 때 그중에 10%의 영업 성공률, 그리고 환자가 하루에 1.5명씩 왔을 때 1.5명씩 와서 이제 하나씩 썼을 때를 가정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 수치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저희는 보수적으로 지금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기존에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기존의 미노사이클린 단일제제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존의 미노사이클린 단일제제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식약처의 이제 바꾼 규정하고 전혀 맞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승인을 받는데 조건 중에 여러 가지 중에 미노사이클린에서 이제 에피미노사이클린으로 바뀌는 거에 대한 걸 잘 조절해야 된다, 몇 프로로 해야 된다로 했는데 지금 그들은 그걸 전혀 지키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시장에 진입을 했을 때 물론 저희가 뭐 대놓고 하진 않겠지만 이런데 이제 지금 그거에 대한 거가 분명히 문제화 될 거고 저희가 거의 독점에 준하게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하고의 경쟁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과하고 지금 3상인데 84명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84명이라서 지금 한 아이템에 20억이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차만영 파트너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노사이클린하고 메트로디아졸의 복합제로 만들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메트로디아졸은 연고가 없나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해외에만 있습니다. 그럼 해외 같은 경우는 미노사이클린하고 메트로디아졸을 복합으로 환자가 이렇게 바르게 되면 아까 근데 조금 이제 답변을 주신 것 같긴 한데 예, 예. 비율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하셔서 예, 이게 맞습니다. 아마 쉽지는 않겠지만 예, 예. 뭐 유사한 비율로 바른다고 하면 유사한 효과가 나오게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확신하는 거는 그걸 그냥 섞는다고 되진 않고요. 그 부영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기존에 그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얘네 둘을 섞었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먹는 걸로 처방도 하고 있습니다. 처방도 하고 있는데 확실한 효과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이거를 연고로 이제 바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교수님들한테 처음 이 얘기를 하면은 이거 다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이런 논문도 나왔고 논문도 있습니다. 이런 게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도 있었고 실제로 유한양에서 시작하게 된 계기도 연세대 김창성 교수님이 이런 게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한마디 때문에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봤을 때는 저희한테 처음 이제 받았을 때는 그 정도까지 효과가 있지는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효과가 있게 지금 한 3년 동안 지금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부영제랑 이런 부분이 다 중요하다. 예,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참관객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손 들어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 입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MX바이오 발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